아침 7시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고 저는 문득 제가 언제부터 이런 일상에 익숙해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시며 기침을 하셨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연세가 드시니 감기도 쉽게 낫지 않으시나 봅니다. 영희야, 오늘 민수한테서 전화 왔니? 아직 안 왔어요. 아마 훈련 때문에 바쁠 거예요. 그래도 집 생각은 해야지. 요새 젊은 것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군대에 있고 지혜는 취업 준비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 들르곤 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해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을 차려드리고 시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과 옛날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어머니 레시피라고 제가 써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께서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때마다 적어둔 것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공책을 펼쳐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빵 만드는 법들이 나왔습니다. 카스테라, 식빵, 단팥빵. 30년 전 시어머니께서 가끔 만들어 주시던 그 맛있는 빵들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시어머니께서 빵을 만드실 줄 아신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요즘은 아프셔서 부엌 일도 많이 못하시는데 예전엔 정말 솜씨가 좋으셨거든요. 엄마는 뭘 하고 싶으세요? 며칠 전 지혜가 물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는 너희들만 잘 되면 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을까요? 손끝으로 레시피의 글씨들을 따라가며 읽어보니 어릴 적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각 구워낸 빵의 고소한 냄새, 반죽을 치대는 손의 감촉,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던 그 기쁨. 나도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져보고 싶다. 그때 가슴 깊이 품었던 꿈이 이렇게 오래 묻혀 있었다니.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언제부터인가 저는 김영희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레시피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재료도 없고 오븐도 오래된 것이라 제대로 될지 모르겠더군요. 오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을 드시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정말 괜찮아요. 그냥 아이들 생각이 나서요. 사실 아이들 생각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54살. 이제 인생의 반을 넘어선 나이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밤늦게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고 저는 다시 한번 그 레시피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카스테라 마이너스 달걀 10개, 설탕 250지, 박력분 250지. 글씨를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이 레시피로 빵을 만들어 주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지금 만들어도 그 맛이 날까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꿈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했던 지난 30년.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김영희, 너는 진짜 뭘 하고 싶니?
그 답은 이미 제 손안에 있는 이 오래된 레시피 공책 안에 있었습니다. 레시피 공책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몰래 동네 제과점 앞을 서너 번이나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죠. 달콤한 하루 제과점. 3년 전에 새로 생긴 작은 가게였는데 지나갈 때마다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일자리 구하시는 분 계세요? 문 앞에 붙은 작은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장님이 반죽을 치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써 있던데. 아, 네. 어르신 혹시 제빵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이라는 말에 괜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직 50대인데 벌써 어르신이라니. 경험은 많지 않지만 집에서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좋아한다는 건 진심이었어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배우면 돼요. 사장님의 밝은 목소리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죠. 시어머니께는 시장에 일찍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반죽해 보세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반죽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때 그 감촉, 그때 그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손에 닿는 반죽의 부드러움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와, 손놀림이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정말요? 네, 처음 하시는 분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봤을까요?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각 구워낸 빵들을 진열대에 놓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마치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이 빵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가 만든 단팥빵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내일도 이 빵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 올랐는지 54년을 살면서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요즘 어디 다니니? 네? 뭐? 특별히 어디 안 가는데요? 시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들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그게 이 나이에 무슨 아르바이트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좋아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뭘 좋아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뭔 소리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야? 이 나이에 무슨 아르바이트?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남편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많아?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족 생각하고 산 게 불만이야? 아니에요, 불만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장 그만둬.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까지 거들어 주시니 제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침실에는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그 2주 동안 느꼈던 행복감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반죽을 치댈 때의 그 즐거움, 손님들의 칭찬,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자꾸 포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그리고 결정하자고 마음먹으면서요. 그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밥 드세요. 아침 식탁에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조차 사라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덜그럭거리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과점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김영희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요. 사장님은 여전히 밝게 인사해 주셨지만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집을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졌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예 제 존재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밥상에서도 거실에서도 마치 저 혼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좀 말려봐. 이 나이에 무슨 아르바이트냐. 남편이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딸까지 끌어들이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인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어디 있어? 분수라는 게 있지. 분수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4살 김영희에게는 꿈을 꿀 분수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날 밤 저는 30년 된 레시피 공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요리법들. 그 사이사이에 제가 덧붙여 쓴 메모들. 맛있다고 하심, 성우가 좋아함,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함. 모든 기록이 가족을 위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럼 저를 위한 건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공책 뒷부분에 빈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제가 제과점에서 배운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레시피 마이너스 단팥빵 만들기. 제 이름을 앞에 붙였으니 왠지 뿌듯했습니다. 김영희의 레시피, 김영희가 만든 빵, 김영희의 꿈. 뭐 하고 있어? 언제 들어오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아, 그냥 요리법 좀 적고 있었어요. 요리법? 집에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날카로운 한마디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뭘 가르쳐 줬는데 이제 와서 딴 데서 배운다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이 집 며느리 노릇이 그렇게 싫었어? 아니에요, 싫지 않았어요. 다만 저도 제 것을 가져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빵 만들어 주시던 거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언제 빵을 만들었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들춰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결혼 초에 가끔 카스테라나 식빵 만들어 주시곤 했잖아요. 그런 건 다 옛날 일이야. 이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겨진 저는 공책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왜 모두들 제 꿈을 쓸데없다고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제과점에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저 아내 때문에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그만뒀으면 합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할 줄이야. 사모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남편의 차갑고 단호한 표정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 속 54세 김영희는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은 여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르게라도 혼자서라도 제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새벽에 일어나 레시피 공책을 다시 펼쳐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비록 제과점에서는 일할 수 없지만 집에서라도 빵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장에 나가면서 몰래 제빵 재료들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력분, 설탕, 달걀, 버터.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조용히 제 꿈을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비록 혼자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혼자서 빵을 만들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몰래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굽고 실패하면 증거를 없애고 마치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카스테라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달았고 질겼어요. 두 번째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시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던 그 맛과는 거리가 멀었죠. 엄마, 오늘 집에서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났는데? 지혜가 주말에 집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냄새? 뭔 냄새? 빵 굽는 냄새 같았는데. 엄마가 뭔가 만드셨어요?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는 비난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조금 만들어 봤어. 정말요? 뭘 만드셨는데요? 카스테라. 근데 맛없어서 다 버렸어. 아까워라. 맛없어도 먹어볼 텐데. 지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사실 전부터 궁금했어요. 엄마는 정말 뭘 하고 싶으세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하게 대답해 봤어요. 빵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어. 어릴 때부터 제과점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 그럼 배우시면 되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것인데. 지혜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아빠랑 할머니가 반대하실 텐데.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크게 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까요? 다음에 집에 올 때 엄마가 만든 빵 꼭 먹어보고 싶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면회를 나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뭘? 엄마가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 하신다고. 민수도 알고 있었다니. 지혜가 말했나 봅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상하지? 왜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엄마, 군대에서 만난 선임 중에 40대에 요리사 된 분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시던데. 민수의 말에 제가 또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요? 아빠가 반대하실 텐데. 엄마 인생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뭘 해도 저는 응원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제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면서 화가 나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했어? 무슨 말요? 지혜가 전화해서 엄마 꿈을 응원한다고 빵 만드는 거 배우라고 하더라고. 아이들 생각일 텐데. 아이들 생각? 당신이 아이들을 부추긴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야. 면회 갔다 와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편을 든다고? 지금 이 집이 편 가르는 집이야? 시어머니까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어머니 영희가 아이들한테까지 말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있어요. 편을 만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물어봐서. 물어보면 뭐든 다 말해.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화목하길 바랐을 뿐인데 왜 모든 게 제 잘못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화내셨죠? 괜찮아 지혜야.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야, 지혜 덕분에 엄마가 힘을 얻었어. 엄마, 저희가 엄마를 더 지지해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힘내세요. 아이들의 지지에 힘을 얻긴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가족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겠죠. 오늘도 저는 몰래 반죽을 치댔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단팥빵을 만들어 봤어요.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의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족의 반대가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만은 제 편이구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니. 급히 부축해 드렸지만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모셔갔죠. 남편도 급히 회사에서 달려왔고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하신 후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영희 때문이야. 집안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병실에서 나오는 길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어머니까지 이런 상황이 되셨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게 잘못이 아니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께서 입원하신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병을 했습니다. 그 사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드실 죽도 끓여서 갖다 드리고. 3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환기도 시키고 먼지도 털어야 했거든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제과점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미의 빵집이라고 쓰인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시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편지들을 펼쳐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순이마, 너의 빵은 정말 예술이야. 언젠가 큰 가게를 내면 좋겠다. 순이미 빵집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 모든 편지들이 시어머니의 제빵 실력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훌륭한 제빵 사셨구나. 그런데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마, 결혼한다고 가게를 정리한다니 너무 아깝다. 그래도 행복하길 바란다. 언젠가 내 며느리가 너의 뒤를 이어주면 좋겠구나.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처럼 꿈을 포기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꿈을 이어주길 바라셨던 건가요?
상자 맨 밑에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메모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아이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차마 말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까? 그 메모를 읽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신 건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돼서였던 거네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과점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방에서 사진을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왜 제가 빵 만드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처럼 될까봐 무서웠어. 어머니처럼요? 결혼하면서 다 포기해야 했거든. 남편도 시부모님도 며느리가 바깥을 하는 걸 반대했어.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 꿈을 묻어두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똑같은 꿈을 꾸는 걸 보니까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랬어. 그럼 왜 반대만 하셨어요?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가족들 반대에 부딪혀서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 어머니, 레시피 공책에 내가 적어둔 빵 만드는 법들 너를 위해 적어둔 거였어.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의 꿈을 이어주길 바라셨던 거였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긴 뭐가 늦어. 나도 이제 79살인데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는걸.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희야, 이번엔 포기하지 마. 어머니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편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만 남았는데 과연 남편도 이해해 줄까요? 병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화해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시어머니의 30년 된 꿈과 제 꿈이 만났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신 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제가 빵 만드는 걸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끔은 조언까지 해주셨죠. 영희야, 반죽할 때 이렇게 해봐. 내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정말요?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너무 오래 치대면 질겨져. 시어머니와 함께 빵을 만드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기 시작하시자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뭐가 왜 이러니?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이를 생각해야지. 나이? 내가 79살인데도 아직 배우고 싶은 게 있거든.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할 말이 없어 보였지만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빵을 이웃집 아주머니께 나눠드린 게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영희 씨 빵 진짜 맛있던데? 어디서 배웠어?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본 거예요. 정말? 나도 좀 가르쳐줘.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동네 부녀회장님까지 찾아오셨죠. 영희 씨,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강좌 열려고 하는데 선생님 해볼 생각 없어? 선생님이요? 저요? 응, 빵도 맛있고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선생님이라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남편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대요. 형수님이 동네에서 빵 만든다고 소문났던데 진짜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 소문이라니 그냥 이웃분들이. 이웃분들이 뭐? 내 아내가 나가서 빵 만든다고 웃고 있다는 거야? 웃는다니요? 그럼 뭐야? 김 과장네 마누라는 돈도 없어서 나가서 빵 만들고 다닌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좋아해 준다고? 뒤에서 뭐라고 할지 뻔하지.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어머니 영희가 동네에서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요. 망신이 뭔 망신이야? 칭찬받고 있다는데. 칭찬? 김 과장네 집이 그렇게 못 사나 마누라가 나가서 장사를 한다고. 장사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그냥. 그냥이 뭐야? 당장 다 정리해. 여보 제발 한 번만 들어봐요. 들을 게 뭐가 있어?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선생님 하라고? 우리 가족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정말이지 이렇게 화내는 남편을 본 건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당장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안 한다고 해. 아직 답도 안 했는데요. 답이 뭐가 있어?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때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혜야. 뭐? 엄마 소식을 어디서 들었다고? 지혜의 친구 엄마가 동네 분이셨나 봅니다. 응, 좋은 소식이라고? 지혜야, 넌 아직 몰라서 그래. 남편은 지혜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당장 집에 와. 엄마 좀 말려봐.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나서서 엄마를 부추기겠지? 정말 가족이 엉망이 됐어. 가족이 엉망이라니. 그럼 뭐야? 남편 말은 안 듣고 어머니까지 편을 만들고 아이들까지 부추기고. 시어머니께서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너무 심하다. 심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애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 이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래서 잘못이라는 거야? 잘못이 아니라 분수를 모른다는 거야. 분수라는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주부의 역할이지. 가정주부면 꿈꾸면 안 돼요? 꿈? 가족이 꿈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꿈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제 꿈 하나 정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을 뿐인데. 내일 아침까지 답 정해 놓으라고. 문화센터 강사든 뭐든 다 정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외롭고 절망스러운 밤이었어요. 과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게 정말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영희, 너는 정말 뭘 원하는 거니?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의 오래된 레시피를 보며 카스테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거품기로 치고 설탕을 넣고 박력분을 채쳐서 넣고 모든 과정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카스테라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던 그 향기와 비슷했어요. 뭐 하고 있니? 언제 일어나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카스테라 만들고 있어요. 아, 내 레시피로 만드는구나.
시어머니께서 오븐에서 막 나온 카스테라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색깔이 참 예쁘게 나왔네. 한 조각을 썰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 입 드시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맛이 없나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정말요? 응, 내가 30년 전에 만들던 그 맛이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미안했다. 뭐가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동안 왜 막았을까 싶어서.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카스테라 냄새에 이끌려 온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성호야, 이리 와서 맛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카스테라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또 빵 만들었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맛부터 보고 말해. 남편이 마지못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맛있지? 엄마가 만든 거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남편이 또 한 입 먹어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이네. 그럼 같은 레시피니까. 시어머니께서 남편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내 어머니.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제과점을 하고 싶었지.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그런데 결혼하면서 다 포기해야 했어.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30년 동안 그 꿈을 묻어두고 살았는데 영희가 똑같은 꿈을 꾸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복잡했어. 그래서 반대하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랬지. 나처럼 아픔을 겪을까봐 무서웠거든. 남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희가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것 같아서 고맙더라고.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성호야, 내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가족을 위해서 30년을 희생했는데도 지금도 가족 걱정하면서 자기 꿈을 키우고 있잖아.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엄마. 응? 정말. 빵 만드는 게 좋아? 네, 정말 좋아요. 왜? 처음으로 남편이 제 마음을 물어봤어요. 반죽을 만질 때, 빵이 구워질 때, 누군가 맛있다고 해줄 때, 제가 김영희라는 걸 느껴요. 김영희라는 걸? 30년 동안 저는 당신 아내 지혜 민수 엄마 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그것도 행복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가끔은 김영희로 살고 싶었어요.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올감했나? 아니에요. 다만 제 꿈도 응원해 주면 좋겠어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뭐가요? 당신이 변하는 게 나를 떠날까봐. 정말 뜻밖의 고백이었어요. 3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싶어서. 여보. 그래서 막으려고 했어.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혜와 민수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부대에서 외박을 나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울고 있고.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얘기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진짜 문화센터 강사하세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응. 한번 해볼까 해. 와, 대박. 지혜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우리 엄마 멋있어. 민수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
나도 응원할게.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드디어 가족 모두가 제 편이 되어준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카스테라 한 조각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로 우리 가족 빵집 하나 내볼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한 김영희로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1년 후. 영희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문화센터 베이킹 강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강생 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들렌 만들기 할 거예요. 꼭 오세요. 네, 선생님. 기대할게요. 처음엔 떨렸던 강의도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 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이민의 작은 빵집이라고 쓰인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문을 연 저희 가족의 작은 베이커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어서와 영희야.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기발랄하셨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 좋았어요.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됐다. 오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 진열대를 보니 제가 새벽에 만들어둔 빵들이 거의 다 팔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호두파이도 다 나갔네요. 그럼 내 솜씨가 어디 가겠어?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제빵 일이지만 손맛은 여전하셨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이 퇴근해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어? 응, 오늘도 완판. 그래? 다행이다. 남편은 이제 제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은 주말마다 가게 일도 도와주시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조언도 해주세요. 여보, 오늘 구청에서 연락 왔어. 우리 가게가 모범 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고. 정말요? 응, 다음 주에 시상식도 있다고 하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 혼자서 눈물 흘리며 고민했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민과 갈등이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현관 벨소리와 함께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너 지혜야. 오늘 무슨 일로? 취업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혜가 꿈꿔왔던 홍보회사에 드디어 합격한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고 저도 힘이 났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수는 언제 저녁이지? 다음 달이요. 저녁하면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제과 제빵 학원도 다니겠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30년 된 레시피 공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레시피와 제 레시피가 함께 적혀 있어요. 순이미의 호두파이, 영희의 단팥빵, 우리 가족의 카스테라. 각각의 레시피마다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책 맨 뒷장에 새로 적은 글이 있었어요. 김영희의 새로운 시작, 54세에 찾은 내 인생의 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계절이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내일 만들 빵의 재료를 체크하고 계셨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범함이었죠. 이제는 각자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영희야, 내일 뭐 만들어 볼까?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던 마카롱은 어떠세요? 마카롱?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같이 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 도전해보자. 79세의 시어머니와 54세의 저 두 명의 늦깎이 제빵사가 내일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원했던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김영희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그 작은 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게 되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워야 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 어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볼까? 문화센터 수강생들은 마들렌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할 것도 기대할 것도 많았어요. 침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영희 54살에 시작한 너의 봄은 이제 막 시작이야.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꾸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저의 늦은 봄은 따뜻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